그럼 보이시는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이닉스는 저희가 저희의 로고 중 하나가 슬로건 중 하나가 스마트한 트레이딩 세계로 당신 초대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닉스는 최근에 블룸버그에서도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한번 저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룸버그는 저희가 뭔가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해서 뉴스를 실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좀 더 공신력 있는 국제 뉴스 보도 업체로서 저희를 한번 실어준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혁신적인 핀테크 회사다라고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동 매매, 네, 그 중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트레이딩 봇은 사용자들의 사람 본성의 약점을 이겨내고 이성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동 매매 봇의 제일 좋은 장점 중 하나가 이제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의 약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또 밀고 있는 아주 강점 중 하나입니다. 계속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닉스를 왜 처음에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저희가 회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1년 동안 상승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약 30%밖에 되지 않고 한 1년 동안 70%가 계속 횡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장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교차거래봇이 처음에 나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장에 사실은 뭐 리딩방도 그렇고 뭐 상승장에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봇을 다 타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냥 횡보장일 때 그냥 그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그 70%의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작된 게 이제 교차거래 봇이었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변동이 생겼지만 글로벌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 그림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진짜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중국이랑 대만 쪽은 훨씬 이 수치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중국이랑 대만은 최근에 대만에서 앱 다운로드 수가 바이낸스를 넘었고요. 대만에서 금융권 앱 다운로드 비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합쳐서 다 20연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300만 팔로워가 있는 유튜버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홍보해줄 정도로 대만에서는 지금 아주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자동거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거래 일단 편리하고 안심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인장이 365일 동안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거 어제 밤에 팔고 살걸 혹은 지금 아침에 사고 살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실 텐데 끊임없이 돌아가시는 코인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있으니까 여기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에 맡기시고 안심하고 거래하라는 게 저희의 생각 중 하나고요. 일단은 일반 투자자분들도 저희 보 사용하시고 주셨던 피드백들 중 하나가 너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제 돈 넣고 돈 몇백만 원 넣고 몇천만 원 넣고 발 편하게 뽑고 자기 너무 불안하셨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이넥스 사용하시고 나서 좋아졌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리스크 감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왠지 같이 흐름을 타고 싶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데 하고 호들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의 본성에 끌리지 않고 그냥 봇에 맡겨두면은 사실 말 그대로 저쯤에서 사고 고쯤에서 팔아야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봇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이제 큰 장점이 있고요. 현재 파이넥스는 방금 보여드린 이제 교차거래 봇 말고도 16가지 봇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차거래 봇, 천지봇으로 시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저희가 강의라든지 올타이머님과의 홍보를 통해서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다른 봇들을 계속 홍보를 할 예정이고, 현재도 아마 저번 주도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있고, 조만간은 그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지수를 보고 바로 봇을 만들 수 있는 봇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용자분들 쓰기 좋은 봇이 나올 예정이라서 관심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대비 사용자 수가 하루에 10만 액티브 유저가 있고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만, 제가 화면이 갑자기 튕겨서 잠시만요. 네. 혹시 제 화면이 튕겼나요? 아니요, 1년 대비. 1년 대비 나오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화면이 꺼졌네요, 저한테. 음. 네, 1년 대비 성장세가 많이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사용자 수가 13배 성장했고, 10만 액티브 유저는 사실은 저희 글로벌적으로 이 수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대만만 해도 하루에 10만 액티브 유저를 넘었고요. 월 거래량은 코인마켓킵이나 코인일스에 가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월 5억 달러에서 1년 전에는 지금 500억 달러까지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그 파이닉스는 유명 기관들이 엑셀레이팅하고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유니버스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빗썸이랑 함께 자동매매 거래봇을 협업해서 바로 API로 제공을 했던 팀이고요. 이 팀에서 저희 엑셀레이팅 했고, 유명 기관들 중에서 여기 보시는 기관들이 한국에서는 별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잼펀드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 쓰시고 있는 샤오미 제품 아실 텐데, 샤오미를 또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거의 몇백 개, 몇천 개의 회사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낸스 팀에서 사실 지금 아까 회사의 성장세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팀원 수도 1년 대비 거의 100명이 넘었을 정도로 파이낸스 팀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 소개시켜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글로벌 CEO 분, 이제 다니엘 분 있으시고요. 레리라고 이제 CCO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합법 쪽 혹은 금융 쪽에서 종사하셨고, 현재 지금 파이낸스 팀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저희 이제 파이낸스의 코파운더 분 중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여기 보이시는 금산소프트가 원래 샤오미의 대표님이신 레이준 대표님이 샤오미를 창립하시기 전에 금산소프트에 계셨습니다. 그때 CTO를 맡았던 분이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MSB 라이센스를 지금 획득을 한 상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도 특근법 때문에 외국 거래소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ISMS 라이센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거래소 중에서 ISMS 라이센스를 지금 취득하려고 이 과정 중에 있는 유일한 거래소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합법에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1% 잊어졌더니 이미 스마트한 파이낸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네, 저는 이제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바로 지금 드림키퍼님이라고 저희 사용자분이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림키퍼님이 파이낸스를 2천만 원에 시작하셔서 저번에까지만 해도 4억까지 버셨다고 하셔서 드림키퍼님의 이 강의가 제가 회사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드림키퍼님을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드림키퍼라고 지금 파이낸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냥 유저고요. 저는 일반 유저고, 이제 파이넥스를 사용한 지는 한 1년 반 조금 더 넘은 것 같네요. 작년 한 5월 정도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뭐 제가 썼던 조그만한 그런 경험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좀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제가 코인을 시작한 건 한 2017년 한 5월쯤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17년 말에 그 광풍 때를 같이 하고 18년 초중반에 그 하락장도 겪고 아, 사실 네, 깊은 한숨이 나오는 19년, 20년까지 버티다가 이제 18년도에 이제 자영업을 접고 이제 다시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론 자영업 할 때도 가게를 돌봐야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이거저것 검색을 하다가 빗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애나님이 말씀하셨던 빗썸에서 자동거래 보시라는 게 있다는데라는 걸 이제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비트 유니버스를 들어가게 됐어요. 비트 유니버스는 지금도 이제 돌아가고 있긴 한데 그 각 거래소에 이제 앱 형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 비트 유니버스를 쓰다가 이제 거기 통해서 이제 파이넥스를 알게 되고 작년 한 5월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파이넥스로 넘어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일단 처음은 약간 그 비트 유니버스 쓰시는 분이랑 이제 그분들이 파이넥스를 넘어올 때는 약간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빗썸의 앱을 그것도 사실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앱을 들어와서 뭔가 내 걸 다 팔아 치운다든지 이제 뭐 딴 데로 옮겨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파이넥스라는 그 당시에 생각하면 해외 거래소인데 그때쯤에 또 뉴스가 많이 나왔죠. 뭐 중국에서 사기를 쳐서 코인을 뭐 뜯어가는 애들이 많았고 뭐 외국에서 어디 먼 데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들어와서 거의 한 3, 4개월, 한 거의 반년 가까이는 톡방이 있거든요. 톡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얘들이 뭐라 그러나 그러고 이제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긴 좀 믿을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코인들을 옮겨서 이제 다시 이제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앞에 이제 애나님이 설명도 많이 해주셨는데 파이넥스 믿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유저는 그건 회사 소개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실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 오랫동안 이제 톡에서 눈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파이넥스가 꽤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이넥스를 믿을 수 있는 거는 물론 파이넥스를 통해서 우리도 돈을 벌지만 우리를 통해서 파이넥스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넥스가 이 사기를 치기에는 어떻게 보면 흔히 옛날 이야기처럼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일은 사실 없는 거죠. 이 코인 시장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겠지만 뭐 기술력이 없으면 또 어떻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저것 이제 뭐 얘기하면 길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저것 이제 저도 나름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넥스에 좀 열심히 파이넥스를 통해서 제 코인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됐죠. 처음 이 파이넥스를 알았을 때만 해도 사실 주위에 소개를 못 했어요. 뭐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아까 전에 한 거죠. 일단 외국 거래소다. 이름 못 들어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거래량 순위 이게 코인일에서 나온 거였는데 뽑아보니까 6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검색하면서 다시 보니까 14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꽤 많이 올라왔고 열심히 그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거래소라는 거 좀 뭐 제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판단은 각자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좀 일단은 그걸 어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파이넥스를 사용을 하면 정말 수익이 나는가? 아까 전에 애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너무 강조를 하시면 제가 무슨 다단계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 같은 얘기가 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거 만들면서 그때 스샷을 찍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 이게 작년 11월 11월이 아니다.
지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0월 한 30일쯤에 찍었던 건데 그때 10월 달에 이제 자산 변화가 뭐 한 1억 정도 벌었었네요. 30% 정도 벌었었고 이거는 그때 90일짜리가 한 49% 정도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리하고 다 넘어오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딱 그때였거든요. 한 1년 정도 됐었던 거라서 0에서부터 그 퍼센테이지가 수익률 물론 들어온 것도 있지만 한 1780 제가 이 스샷 찍고 한 며칠 뒤에 한 2000까지는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장이 좀 안 좋아서 한 5천 한 5천 날라갔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렇긴 한데 이런 것처럼 물론 제가 파이넥스를 쓰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사기꾼이고 제가 그런 거지만 장이 좋을 때 장투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AI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AI 자동 매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좀 파이넥스에 대해서 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검색을 잠깐 했지만 AI 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기사 나오는 게 대부분 뭐 사기 뭐 저기 밑에 도박판 뭐 이런 사기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파이넥스는 제가 이게 만화를 하나 붙여놨는데 딱 장점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의 어떻게 하지 들어가야 되지라는 이제 조바심과 이제 고민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고라니가 보이는데 저 멀리 차가 오는데 이제 차 오는 걸 계속 보면서 건널 수 있나 가자 하고 들어가면은 차에 치이죠. 이게 저희가 코인 갑자기 급상승 올라가면은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일단 교차봇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도 이제 교차봇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교차봇은 아까 전에 제가 AI를 왜 얘기했냐면 AI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렇기도 한데 교차거래봇은 사실 원리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가 교차거래봇의 원리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이 교차거래봇을 시작을 하면 먼저 이제 고점을 잡고 저점을 잡고 그 사이에 이제 교차선이라고 해서 교차 수를 정하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선들을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봇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작하고 나면 이제 차트가 움직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면 팔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득이 나겠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사요. 사면서 이제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팔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를 시작했다. $10,000를 시작하면 100개로 나눈다 그러면 100개로 그럼 한 $100로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100씩으로 해서 거래를 따다다닥 하겠죠. 100달러가 1달러 수익이 나면 팔고 그러면 1달러를 벌죠. 그런데 그 수익으로 이제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다시 또 싼 가격에 돼 있는 걸 사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교차거래봇의 원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 두 번째 보면 계속 이제 수익이 쌓이는 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설명 많이 해봤자 한번 해보시면 사실 이해가 더 쉽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림으로 일단 보시기 편하라고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안에서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천지봇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세팅은 이제 저는 이더리움을 많이 하거든요. 이더리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이더리움은 이제 저점 $1,000 그리고 고점 $10,000.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이거 스샷 찍은 건 좀 옛날 건데 지금 한 4,000 지금 4,000 아니군요. 3,000대까지 내려갔다 4,000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3,800 정도 됐죠 지금. 이게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그 천지봇이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2월 24일 날 만들었네요. 제가 2월 24일 날 만들었고 이 스샷 찍은 게 지금 아마 255일 지난 다음에 일단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수익이 한 160% 정도 지금 똑같은 보시입니다. 보시면은 그 금액도 맞고 지금 늘어난 거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게 한 160% 정도 지금 수익을 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천지봇은 저점을 낮게 잡고 고점을 높게 잡아가지고 이게 사실 이더리움은 뭐 많이 오른다고 해서 하루에 뭐 100% 오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아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지 바닥부터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교차 구간을 잡고 이제 장투를 하면서 이제 그 변동 수익을 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변동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변동 손익 그 두 번째 지금 까만 화면 보시면은 변동 손익은 100% 오른 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교차 거래 수익이라는 부분을 보면 거기 53% 이게 이제 제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가지고 이제 나온 추가적인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53%가 추가 수익을 얻고 변동 수익을 먹어서 이제 160%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봇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마진 교차라는 봇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좀 위험해요. 아까 전에 거는 현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저점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싸게 사러 가는구나 하고 좀 쳐다볼 수 있는데 이 마진 교차 봇은 쉽게 말하면 제 돈보다 플러스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여드린 거 보면 곱하기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4,700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 이제 곱하기 3배를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면 아까 전에는 200 몇십 일에 160%였는데 얘는 175일밖에 안 됐는데 243%잖아요. 수익이 더 좋은데 이걸 왜 안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청산이 있습니다. 선물이랑 똑같네요. 선물이랑은 좀 틀리긴 한데, 근데 이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고 이제 그 일정 청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봇이 터지는 거예요. 다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익 거래 봇 이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선물이 들어가는 건데 선물과 현물을 이제 롱과 숏을 저울처럼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울처럼 평형을 만들어서 이제 얘는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원금이 거의 보존이 돼요. 그러면서 8시간마다 흔히 바이낸스 선물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펀딩비를 받지 않습니까? 8시간마다 그 펀딩비를 먹는 그런 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뭐 기존에 이제 파이넥스에서 이제 체크하신 거에 보면 적게는 15%, 많게는 한 50% 1년에 그 정도의 수익은 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조리를 잘못했는데 이게 잘못 나왔구나. 얘는 거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이 옆에 오류 발생하였습니다. 띄워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터졌던 거예요. 루나라는 코인이 진짜 1분 내에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아가지고 제 이제 선물과 현물의 이제 저울에 있는 숏 부분을 터트려 버렸어요. 보통 터지면 이게 봇이 이제 알아서 종료를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짧게 올라가면서 터지고 이제 봇이 대응하기도 전에 이제 다시 되돌아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이제 보험 제도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집어넣은 자금 중에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쓰시는 분들이 저희 톡방에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건물주님께서 돈이 좀 자금이 있으신데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 근데 이제 은행에다 맡기는 건 좀 수익이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보증금 받은 거를 여기다가 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금을 보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할 적립봇은 쉽게 말하면 코인으로 하는 적금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린 거 지금 예시를 보면 24시간 동안
저는 그냥 20달러, 그러니까 한 2만 원, 그냥 대충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루에 2만 원씩 그냥 꾸준히 이더리움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얘가 이거 찍었을 시점에 125일,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지났거든요. 넉 달 지났는데 수익이 48%, 지금은 이제 이더가 떨어져서 조금 수익이 줄었습니다만은 48% 정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것도 이거는 약간 옛날에 그 적금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쓰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실 코인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분할 적립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짧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리밸런스 봇이라는 게 새로 나오고 이제 마틴게일이라는 봇 두 가지가 나왔는데, 리밸런스 봇은 이건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샤넌의 도깨비 이론이라는 걸로 보시면은 이제 같은 코인, 서로 다른 코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서로 평형 50대 50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비트 가격이 오르면 비트를 팔아서 이더를 사고, 이더 가격이 올라가면 이더를 팔아서 비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저울의 양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 이득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파이넥스에서 빅데이터로 백테스트한 결과인데 29%가 추가 수익이 나온 걸로 지금 20년 1월 1일부터 21년 4월까지 돌렸을 때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옆에도 보면은 이제 두 코인이 다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비싼 쪽이 싼 쪽을 더 사고, 싼 쪽이 또 올라가면 비싼 쪽을 아까 전에 팔았던 쪽을 다시 사면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이 봇입니다. 그리고 마틴게일 봇, 이거는 이제 도박을 얘기하면 의외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도박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일단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베팅은 100원으로 해서 이제 제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이제 올라가는 거에다가 놓고 이제 봇을 가동을 했는데, 코인이 이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2배, 제 자금에서 200원으로 베팅을 해요. 그 2배로 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물타기가 되는 거죠. 물타기가 됐는데 이제 또 코인이 안 올라가고 떨어져.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에서는 또 400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배, 배수는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2배로 물타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계속 떨어지지만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갑자기 올라가게 될 때, 그때 이제 매도죠. 이제 팔면서 이제 손실을 만회하고 이제 수익을 얻게 해주는 그런 봇이에요. 마틴게일 봇.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봇들이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이제 돌리던 걸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 봇의 단점은 이제 진짜 쭉 떨어지면 제가 이제 세팅한 교체 수를 다 넘어가면 존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이제 파이넥스에서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지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난주였군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단점을 보완한 트레일링 기능을 집어넣은 마틴게일 봇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쓰시게 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뭐 봇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사실 근데 봇 설명은 사실 여기 운영자분들이 더 잘 하실 거고,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봇들이 있는데, 저는 이 봇들을 통해서 제가 차트를 잘 모르지만,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특히 아까 전에 교차 거래 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인 코인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흔히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코인 들어갔다가 물리고 막 반토막 나시고, 그리고 코인판 떠나시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일부는 당하긴 했지만. 근데 진짜 파이넥스를 통해서 같이 봇들을 사용하면서 저의 부족한, 차트 잘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아직까지도 뭐 17년부터 했는데도 저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장투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래소다라는 거,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자리를 가지게 됐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절대로
투자의 원칙을 세우시고 코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워렌 버핏 아저씨가 얘기하는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가 일단 뭐 이런 식을 잃지 말아라는 이런 명언이 있고 이건 이제 주식에 나오는 얘기지만 진짜 모르는 코인에 누가 좋다는데 하고 제발 좀 들어가는 그런 거는 좀 이거 들어갈 때는 내 돈을 투자할 때는 이게 뭐 하는 코인인지 정도는 좀 한번 알아보시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데?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 타는 거는 꼭지에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일 들어오는 얘기인데 하락장일 때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이더리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7년 244만 원에서 제가 2018년에 9만 8천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홀딩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으면 미리 팔고 나중에 샀겠죠. 근데 이제 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존버를 했는데 존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더리움은 이제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좀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떨어질 때 못 버티고 다들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손절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짧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 파이낸스와 함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하시더라도 일단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저희 한국 매니저분 이즈리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제가 그럼 저희가 최근 새로 나온 그런 구조화 예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화 예금이라는 그 상품은 사실 그 며칠 전에 그 올타임 하이님도 영상을 하나 만들으셨고 그 아마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아세요. 저는 여기서 조금 그 사용하는 그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선 제가 만약에 지금 그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아래 그 이중 예금에 넣어 두시면 돼요. 아래 그 USDT ETH 여기서 맨 아래에 행사 가격 3,850불 여기서 만약에 100만 불 넣어두면 여기 보이시죠? 내일 그 이더리움 가격은 3,850불 이하의 경우는 저는 261 이더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내일 이더리움 가격은 3,850불 넘을 경우 저는 100만 불 그리고 8,400불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매일 1%죠. 만약에 그 테더를 받은 뒤에 다시 여기서 넣어두면 복리 투자 휴가가 나올 거예요. 여기 또 이자 그리고 원금 같이 넣으면 그 이더리움 가격은 3,850불 넘을 경우 저는 그 116만 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그런 리스크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이더리움 내일 가격이 하락하면 저는 그 제 테더가 이더리움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경우는 첫 번째 상품 그 익절 예금 여기서 투입하시면 돼요.
여기 그 3,900불짜리 이거 수익률 되게 제일 높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61이더 넣으면 내일 12월 19일 이더리움 가격이 3,900불 이하의 경우는 저는 263 이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더 수량은 2개 늘어나죠. 근데 만약에 이더가 3,900불 넘으면 저는 그 배 2만 불 받을 수 있어요. 대략은 이런 원리인데 저는 사실 실제로 해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거 12월 7일 그때는 처음에 100불 넣었는데 100.3불 받았어요. 이거 연간 수익률은 무려 1000% 넘어요. 그 가격에 따라서 그 테더를 받을 수도 있고 이더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테더를 받으면 계속 테더를 넣고 이더를 받으면 계속 이더를 넣으면 돼요. 대략은 이런 원리인데요. 혹시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화 예금이 하루에 한 1% 정도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대략? 네, 하루에 네, 그 맞아요. 다음에 그 1%에 1% 이렇게 복리로 뭐 안전하게 1%를 얻던지 아니면은 코인으로 얻던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USDT 맞아요. 코인이 더 들어온다든지. 아, 오케이. 네, 예스. 거의 매일 1%인데 그 1%가 테더로 받을 것이니 이더로 받을 것인지 이거 그 이더의 가격에 달려 있어요. 오케이. 네.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거고. 매일 하루짜리로 하면 지금 버드엠님이 물어보는데 리스크 관련돼서 뭐 잃거나 뭐 그러는 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떤 리스크가 혹시 있을까요? 떨어지면은 테더로 받고 만약에 오르면은 코인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혹시 있는? 리스크는 이더리움 만약에 갑자기 제가 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4,000불짜리 이거 선택하면 구매하면 배 이더 넣어두면 만약에 이더 가격이 갑자기 5,000불 넘어서요. 5,000불을 그러면 그거에 못 받으니까 네네. 이건 1%만 받는다는 거죠? 네. 네, 만약에 맞아. 10%가 올랐지만 1%만 받는다는 거네요. 네, 맞아. 그래서 이더리움 그런 장이 뭐 대상승장 아니면 폭락장 그런 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고 평소에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그 변동장 아니면 그 횡보장 이런 장에서는 되게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어요. 폭락장 떨어질 때는 상관없잖아요. 떨어질 때는 테더로 받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떨어지는 건? 올라가는 거야 뭐 못 먹지만 내려가는 건 괜찮지 않나요? 만약에 코인으로 받으니까. 만약에 제가 테더를 코인으로 투입하면 받는데 코인으로 받은 코인 가격이 코인보다 더 떨어지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더 떨어지면은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최근에 횡보장 때는 거의 잘 하면은 하루에 1%씩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개수 아니라 늘어가는 거네요. 개수. 네, 코인 맞아요. 가격. 그래서 오케이. 지금 이렇게 이 전략을 저희가 이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이 전략을 지금 이 네이밍은 플라이휠이라고 네임을 짰는데요. 이 플라이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제 리스크는 대폭락장이나 대상승장 때는 너무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가 아픈 건 이제 네. 그거는 뭐 사실은 그거는 네, 그래도 혹시 그래도 이더를 좀 믿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대체적으로 장이 올라갈 거라고 보신다고 하시면은 사실 이걸 또
매일매일 하자면은 그렇네요. 또 개수 계속- 늘리기에는 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떨어지던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오르면은 뭐 어쨌든 테더로 받으니까 뭐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그냥 이더나 아니면 비트코인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비트코인은 이더 같은 가능해요. 경우는 무조건 알트보다 떨어지고 내리고가 약한 애들은 무조건 해도 되겠네요.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 네. 네. 여기선 그 나중에 그 다른 코인도 점점 추가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그 리플, 뭐 플레이 그런 뭐 한국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코인들 점점 다 리플 한국인들 안 할 거예요. 좋아하는데 안 좋아요. 리플. 한국인들 아, 그런가요?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이어서 리플 말고 루나나 뭐 이제 그런 아. 좀, 네, 네네. 그런 코인들 더 네. 좋아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 추가할 계획이에요. 네네. 그리고 솔라나, 여기- 루나, 스택스 네.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그 하나 그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사 가격을 높게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더리움 예금 중에 이 절가가 여기 최대 5만 불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더리움 그 5만 불 선택하면 그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만약에 제가 그 만 불 선택하면 그래도 1년에 이더리움 가격 수익률은 12%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 거래소 중에 그 고박스 혹시 다 아시죠? 네네네. 고팍스 알죠? 네. 거기서는 그런 예금 상품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디파 제가 있죠. 네. 네,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네네. 디파이가 있는 건 알고 퍼센테이지가 이게 더 높다는 거죠? 네. 네, 고박스로 하는 보시면- 것보다. 네네네. 제가 한번 좀 봤거든요. 그 네. 고박스는 사실 다른 거래소보다 높아요. 베넌스의 경우는 이더리움 예금 한 1년에 1%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이더리움 여기서 있잖아요. 고정 그 32일 5%. 여기 연 이율 5%인데 그래도 그 모집률은 1,800%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수량을 늘리려면 그 이익절 예금 여기서 넣어 두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케이.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구조화 예금 괜찮네요, 이거. 꾸준하게 1%씩 나올 수 있다면 괜찮네요. 네. 거의 매일 1%예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그 질문 답변인가요? 네네네, 좋아요. 제가 그러면 그때 저번에 제 구독자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그 교차봇이 그냥 사서 홀딩에 비해 수익이 좀 적게 느껴지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물보다 진짜 그냥, 그러니까 사서 홀딩하는 것보다 수익이 정말 많아지나,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뭐 이 상승 하락이 반복되어야 되나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서 갖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상승 하락이 돼야지 이게 수익이 더 나오는지 그거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그 카톡방에서 저희 기존 유저분들도 자주 이런 질문이 있어요. 특히 그 비트코인은 그 전고점을 뚫릴 때 그런 데는 홀더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는 그런 현물 홀딩은
보다 수익이 높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수직 상승 그런 장에서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올해 10월부터 10월 거의 10월 20일까지 그때는 아마 그보다는 현물 보유하는 것은 수익이 더 많습니다만은 실제는 우리는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어제 트위터에서 이런 거 봤거든요. 많은 분들은 올해 초에 매수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아무 수익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해 여기 가격은 46,000불. 올해 2월 매수한 비트코인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하고 1년 동안 보유하면 지금까지 아무 수익도 없습니다. 46K에 샀으면 지금 46K 때 아무 수익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네, 실제는 이미 10개월, 10개월 보유했는데 10개월. 아무 수익도 없다. 근데 보스를 하면 저도 사실 지금 보스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변함이 없는데 중간에 사고 팔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교사 수익이 10% 이상 쌓였어요. 네. 근데 올해 2월 46K 갔을 때 기분이랑 지금 12월 36K 됐을 때 기분이 너무 다르네요. 너무 슬프네요. 네, 그렇죠. 올해 2월 비트코인 46K였을 때 너무 좋았는데 올해 지금 12월 46K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네. 뭐 어떻게 같은 46K인데 기분이 이럴까요? 항상 더 큰 기대가 있죠. 이거 같은 가격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10개월 전에서는 진짜 환호였는데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현물보다 꼭 현물 보유하는 것은 수익이 높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런 관점은 사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처음 이제 파요넥스를 쓰시는 분은 교차봇이 좋은지 분할 매수봇이 좋은지 오늘 뭐 여러 가지 봇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이 구조화 예금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또 다른 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천지봇으로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냥 어떤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런 걸로 시작을 해봤는데 분할 매수봇이나 교차봇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추천해 주시면 뭐가 더 좋으세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인 수량을 늘리려면 분할봇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코인 방금 수량을 늘리려면요. 네. 방금 드림키퍼님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더리움 분할 매수봇 그런 거. 예를 들면 매일 적립인 거죠, 적립식. 예, 적금같이 적립하는 거죠. 네네네. 네네. 예를 들면 매일 배불 아니면 매일 10불 매수하면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좋고 만약에 원화 수익을 늘리려면 교차봇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더나 그렇게 만약 수익을 점점 시드를 늘린다는 거죠. 시드를 늘린다는 개념. 네네네. 네네. 시드를 늘리려면 매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분할 매수봇은 매수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아. 네. 여기서 책이 사실 하나 있거든요.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책을 보시면 전입식 투자에 대해 새로운 그런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거 링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그 카톡방에 많은 분들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쉐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질문이 리밸런스 보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는 그 약간 코인 그 ETF 만드는 거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 코인들을 묶어서 리밸런스를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 뭐 파이넥스 캡틴님이 리밸런스는 꺼놔야 될 때도 있고 뭐 켜놔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껐다 켰다를 얘기하신 게 있는데 하락장이나 상승장 이럴 때도 또 리밸런스는 구조화 예금처럼 그때는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굳이 왜 꺼놔야 되는 건 그건 왜 그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리밸런스 기능은 그 끄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 코인을 리밸런스 보스는 최대 10개의 코인을 맞아요. 한번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원리는 올라가는 코인을 팔고 떨어지는 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그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리밸런스 기능을 끄지 않으면 그 10개의 코인 중에 그런 뭐 한국 분들은 많이 얘기하신 그 쓰레기 코인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10개 코인 중에 하나가 쓰레기 코인이면 그 남은 그 코인 9개가 다 팔고 이 쓰레기 코인을 계속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코인이 네. 꼭 껴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리밸런스 기능을 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선택하는 코인은 다 메이저 코인이거나 제가 그 깊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코인이면 코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그럼 네네. 리밸런스 보스를 안 꺼도 된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리밸런스 보스에 USDT도 넣어놔야 되나요? USDT 네 USDT 그러니까 테더도 같이 넣어 아니면 그건 상관없나요? 코인들만 골라놔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투자할 오케이. 때 테더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마다 그래서 이거 그 5분마다 리밸런스 되는 거를 그 분을 좀 늘릴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수정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범위를 좀 더 넓게 좀 설정 가능하죠? 그 5분 예, 그거를. 네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이 리밸런스 보호를 10개까지 가능한 거를 올타임 하이 코인 리스트들 꼭 담았으면 좋겠다. 2022년부터 장투할 만한 코인을 제가 좀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 그 저랑 같이 이제 장투하실 분들이죠. 거기엔 쓰레기 코인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 코인 리토속 같은 거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가지고 저는 좀 다 잘 올라갈 코인들로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조화 예금 이거 진짜 괜찮네요. 이거는 진짜 해봐야겠네요. 저조차도 네네. 일단 좀 해봐서 좀 더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아직도 하락 채널에 있고 뭐 다이빔도 한번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이게 반등이 안 나오고 되면 시간이 끌릴 거거든요. 뭐 4년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는 한 2년 정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장이 조용할 때 이런 교차봇이나 뭐 천지봇 이러니까 장이 조용하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닐 거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꾸준하게 1%씩만 먹어도 이게 어디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장투로 가는 전략을 저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파이넥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이넥스 거래소가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즈리얼. 그러니까 잘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